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수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전 지구를 이롭게 한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이영님이라는 한의원 원장입니다. 80이 넘은 이영님 한의원 원장. 이분 여자분인데 모교인 경희대 한방과에 무려 13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130억도 아니고 13억도 아니고 13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놀랍습니다. 혼자 단일 기부 금액으로 최고라 그럽니다. 이분은 한의사로서 대한민국 한의사 중에서 노벨상이 나와야 된다.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그렇게 노벨상을 받기 위한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 이분에게 우연찮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분의 스토리가 뉴키즈 언 더 블록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저 또한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의 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영님 원장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수인데 이 교수가 노벨상 연구소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고 본인도 필요하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무렵 이 이영님 원장이 이란 주한 대사, 이란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대사를 치료해 줬다고 합니다. 그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속병을 침을 한 10번 놔주면서 그것이 고쳐졌다고 합니다. 이 병이 고쳐지자 이 대사가 이 내용을 당시 이란 팔레비 왕실에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하니까 그런 의사가 있어. 왕들은 천년만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란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데 당시 국제정치 상황으로 봐서 이란은 여성을 관광 목적으로 초청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팔레비 왕이 본인이 만든 국가정책서를 이영님 원장이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대신 번역은 이영님 원장이 해야 된다. 즉 실력을 알아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이영님 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대사가 보고하기를 이건 신의 손이다. 골드핑거다.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란으로 불러서 왕실 병원에, 즉 왕실 주치의로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서 보내서 결국 이영님 원장이 이란을 가게 됩니다. 본인은 한 3년 정도 있다 올 거니, 그리고 이것도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벌 겸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 한방의학과 스승이 파견을 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3년만 있다 온다고 간 것이 무려 18년을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18년 거기 있는 동안에 팔레비 왕이 축출이 됐죠. 사치 비리로 인해서 이슬람 혁명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팔레비 왕이 초청해서 갔는데 정권이 붕괴가 되니까 딴 의사들은 다 본국으로 쫓겨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이영림 원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일하는 의사들이 오전에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날씨가 더우니까 쉬는 시간, 오후에는 투잡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영림 원장은 또 산부인과 가서도 일을 했다 그럽니다. 돈을 벌어서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환자 중에 이란 정부의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 이영림 원장이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환자와 주치의 사이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사 얘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영림 원장은 노벨상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란에서 돈을 벌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5일 달러를 벌어오는 거는 건설회사를 만들기로 하고 변호사만 수임을 해놓고 건설회사는 아직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환자가 본인이 마침 건설 수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가 됐어요? 물어보니까 건설회사가 아직 설립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됐다고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럼 인부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배짱이 보통 두둑한 사람이 아니죠. 이란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건설회사를 만들었고 이란 정부에서 수주를 해서 건설 수주를 해준다 하니 한국에서 기술자들을 송출해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않느냐. 핵심을 아는 거죠. 일의 맥락을 짚을 수 있는 의사이면서도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건설회사를 만들어 놓고 기술자를 450명을 송출받아서 썼고 이란 사람 1000명을 해서 무려 한 1500명이 근무하는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입찰을 따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고압선 가설공사입니다. 의사가 고압선 가설 건설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만들어서 1300억을 만들어서 이게 다 현금은 아닙니다.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뭉뚱거려서 토탈리 1300억을 경희대에 기부를 해서 노벨상 연구소를 만들 것을 이제 요구한 것이죠. 이 이영림 원장이 또한 그 스승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양방한방, 즉 양이와 한이는 서로 경쟁관계를 갖고 서로 밥그릇 챙기기에 열심입니다만 이 양방과 한방이 협진을 할 때 국민들의 건강을 훨씬 증진시킬 수 있고 이 협진에 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양방 한방 협진 체계에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한방은 예방의학입니다. 예방의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양방은 치료의학입니다.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이 같이 협진 체계를 이룬다면 국민 건강, 세계인의 건강에 말할 것도 없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네 주머니만 중요하고 지구인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네들만 돈을 많이 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벨상을 받아오면 한방과 양방이 협진을 해서 그것이 노벨상을 받으면 이것이 전 지구로 확산이 될 것이고 한의사와 양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 이영님 여자 원장입니다. 1300억을 경희대에 기부를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여성은 위대합니다.